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각국에 보내는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내 영주권 갱신 처리 기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홍수 사태와 관련해 수십 명 수준이었던 실종자가 갑자기 170명이 넘었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펠프스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 지붕이 파손됐고 수십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각국에 보내는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지난 4월 제시했던 10%에서 50%로 관세율을 5배나 올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무역 상대국에 보내는 상호관세 서한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먼저 브라질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부과했던 10%보다 무려 5배 높아진 겁니다. 또 브라질이 미국 기업의 디지털 무역 활동에 대해 공격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즉시 조사를 개시하도록 미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필리핀 20%, 브루나이, 몰도바 25%,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스리랑카에는 30%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면 관세 조치를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90일 유예 후 당초 현지 시간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는 지난 7일부터 서한으로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면서 발효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늦추는 방식으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우리나라와 일본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1개국에 대한 서한이 공개됐지만 또 다른 주요 무역국인 유럽연합과 인도에 대한 서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We're probably 2 days off from sending them a letter. We are talking to them. I just want you to know, a letter means a deal.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다음 달 1일로 늦춰진 건 유럽연합, 인도 등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협상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 내 영주권 갱신 처리 기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I-90 처리 중위 기간은 8.3개월로 직전 분기 0.8개월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접수 건수는 약 28만 5천 건으로 51% 늘었고 3월 기준 미처리 건수는 35만 6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민국은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해 9월부터 I-90 접수 확인서만으로 기존 영주권의 효력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물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면 취업과 신분 증명 등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시와 LA카운티 정부가 연방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을 규탄하며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 동참합니다. 소송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와 국경보호국 CBP가 인종을 근거로 위헌적인 단속과 불법 구금을 벌였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과 시 검사장은 수정헌법 10조에 따라 연방의 권한 남용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 cannot become the new normal. This cannot become routine to send militarized troops into our streets without reasonable suspicion, without probable cause to round people up and take them away. 국토안보부는 인종을 근거로 한 단속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작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텍사스 홍수 속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십 명 수준이었던 실종자가 갑자기 170명이 넘었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예방부터 뒷수습까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대통령, 주지사, 의원에게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홍수 사고 닷새째 텍사스 주지사가 갑자기 실종자 수가 늘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Just in the Kerr County area alone, there are 161 people who are known to be missing. 다른 지역 12명까지 최소 173명이 실종자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하루 전만 해도 몇십 명 선이라던 말에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기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상황 수습이 먼저라면서 쏘아붙입니다. Who's to blame? Know this. That's the word choice of losers. 재난 대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새벽 1시 홍수 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은 이후로도 서너 시간 동안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 was between 4 or 5 when I got notified. Okay, but prior to that, in that 3 to 4 area, that's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time. As I've told you several times. 불똥은 중앙정부로도 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재난 예방과 지원 예산을 깎아서 이민자 단속 예산으로 돌린 탓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as a federal government don't manage these disasters. The state does. We come in and support them.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텍사스를 방문할 예정인데 책임 공방은 이후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텍사스에 이어 뉴욕 멕시코주에서도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뉴욕 멕시코 남부의 여름철 휴양지 루이도소 마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급류가 발생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민 85명이 주택이나 차량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어제 오후 3시경 40cm였던 루이도소 강의 수위가 불과 1시간 만에 6m를 넘기며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들이 통째로 급류에 휩쓸리는 등 마을 전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멕시코 당국은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기상당국은 지난해 산불로 나무와 풀이 타버리면서 땅이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홍수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펠프스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상륙한 이 토네이도는 약 1.7마일을 이동하며 주택 지붕을 파손시키고 수십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최대 풍속이 시속 115마일에 달했으며 올해 뉴욕주에서 확인된 토네이도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농장시설 일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뜨거워진 차 안에 아이들을 방치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콥 카운티 경찰은 컴벌랜드몰 주차장에서 화씨 100도, 섭씨 38도가 넘는 차 안에 자신의 2 자녀를 약 40분 동안 방치한 아버지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는 당시 차량 내부 온도가 화씨 117도, 섭씨 47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구조된 뒤 약 35분 뒤 체포됐으며 2건의 2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패서디나의 굿윌 기브암에서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쯤 페어옥스 애비뉴에 위치한 굿윌 매장 기브암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시신은 파란 방수포와 담요에 쌓인 상태였으며 외상은 없었습니다. 남성의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마약 연루 가능성 등을 포함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시가 오래된 아스팔트 공장 부지를 대규모 주거단지와 자연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이트웨이 프리저브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공장 철거는 올 여름부터 시작되며 총 900세대 타운홈과 700에이커 규모의 자연 보존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저렴한 주택 공급과 생태 공간 확대를 동시에 목표로 하며 주택 분양은 2027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이유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만으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3가지 특검의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5시간 숙고 끝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2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구속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 입해 진술을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등 불구속 상태에선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이 배제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에 구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내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 이내 이번 직권남용 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특검팀은 남아있는 핵심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대기실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영장이 발부된 뒤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구속때와 달리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구치소 안에서 경호처의 경호는 없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구속심사 6시간 4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보안검색대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타고 왔던 경호처 차량 대신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고 법원 출발 20여 분 만에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구속 때와 달리 전직 신분이라 이번엔 구치소 안에서 경호처의 별도 경호는 받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이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오늘은 다른 대기자가 없어서 혼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수의 착용은 선택이라 윤 전 대통령은 밤새 양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일과 시간 중에 신분 확인과 신체 검사를 한 뒤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머그샷도 다시 한번 찍게 됩니다. 이후 독거실로 이동하는데 지난 1월과 같은 형태의 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거실은 3.6평에서 7평 정도 규모로 방 안에 매트리스와 책상, 관물대, TV 등은 있지만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달리 에어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관세 압박이 한창인 가운데 삼성이 뉴욕에서 갤럭시 신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이 가격 충격을 어떻게 줄일까가 관건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삼성이 미국 뉴욕에서 접는 스마트폰 폴드 시리즈의 7번째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두께입니다. 펼쳤을 때 두께가 4.2mm로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에 가장 얇고 접었을 때도 8.9mm로 보통 스마트폰과 비슷합니다.
6년 전 처음 만들었던 이 제품에서 매년 1mm 이상씩 두께를 깎아서 어느덧 절반 가깝게 얇아진 결과입니다. 무게도 1년 전 제품보다 24g 줄어든 215g으로 삼성과 애플의 일반 모양 최고급 모델보다 더 가벼워졌습니다. And what I also love is that it now has a wider outside screen. So now it really is like you have a normal bar phone when you want to, or a tablet. 같이 발표된 플립 7도 두께가 얇아지고 전면 화면은 넓어졌습니다. 가격은 폴드 7의 경우에 전작보다 한국은 15만 원 오른 238만 원, 미국은 $100 오른 $2,000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관세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에선 한 대에 3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삼성 측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과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어떤 공장에서든 제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제품은 한국에서는 15일부터 예약 판매를 거친 뒤에 오는 25일 공식 시판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한국 정부가 해상에서 북으로 송환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 송환 의사에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인계 지점에 경비정을 내보내 주민들을 인수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 6명이 탄 목선이 오늘 오전 동해 북방항기선 근처에서 북쪽으로 귀환합니다. 지난 3월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과 지난 5월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입니다. 통일부는 동해에서 구조한 목선을 수리해 이들을 송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하였습니다. 이들의 송환이 늦어진 것은 북한이 주민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연락망이 끊긴 상태에서 정부는 유엔사 북한군 연락망을 통해 이들의 송환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북한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주부터 2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들을 오늘 오전 동해로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동해 인계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인계 지점에는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넉 달 넘게 풀리지 않던 북한 주민 송환 문제는 해결됐지만 남북관계 개선 기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송환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럽지만 과도한 기대보다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출발점, 그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귀환 의사를 우리 정부뿐 아니라 유엔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PCB뱅크의 조지아주 첫 번째 지점인 스와니 지점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PCB뱅크의 조지아주 첫 번째 스와니 지점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PCB뱅크는 지난 6월 23일 스와니 지점을 소프트 오픈한 후 활발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뉴저지 포트리 지점과 텍사스 달라스 지점, 캐롤턴 지점에 이어 남동부 지역 진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2025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한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의학과 교육, 정부 시스템 등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폐증 치료와 연구의 권위자인 세브란스 병원의 천근아 교수가 참여해 발달장애인의 주요 동시질환에 대한 의학적 예방과 중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뉴욕에서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7월과 8월 한국영화제와 김창완 밴드가 출연하는 K-뮤직 나이트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맨하탄 32가 문화원에서 서울 성수동의 감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K-뷰티 팝업 행사도 진행됩니다. 파타스코밸리 주립공원 무궁화 동산의 아리랑 무궁화길에 쉼터가 꾸며집니다.
아리랑 USA 공동체는 팝타스코 주립공원과 함께 명상 쉼터를 오는 9월 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쉼터는 오는 10월 11일 한글날 기념식과 청소년 축제 행사 전에 완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일 발보아 파크 클럽 볼룸에서 2025 코리아 풀 나이트 행사가 열립니다. 하우스 오브 코리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발보아 공원에 위치한 코티지의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 체험과 한복 패션쇼, 난타 공연, 자선 경매 등으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지난해 말 혼란했던 상황의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합니다. 수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